물건 종류별 투자 방법. 그 물건은 주거용 물건과 비주거용 물건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주거용에서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많이들 하시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를 왜 많이 할까? 많이 쓰니까. 그렇죠.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정답이죠. 수요가 많다는 거는 왜 많은 걸까? 수요가. 아파트. 그게 이제 또 장점이죠. 편하다. 편리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왜 아파트를 예수님께서는 아파트의 장점, 편리하고, 뭐가 이렇게 좋나요? 단독주택 좋지 않나? 단독주택은 좋은데, 반대로 이제 관리하는 게 좀, 살아보신 분들은 관리하는 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부담도, 비용도 많이 나갈 거예요. 아파트는 관리를 많이 나가지 않냐? 그래도 단독주택, 보일러 떼는 거, 내가 겨우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술이나 뭐 정원 풀도 깎아야 되고 하는데 관리서 다 관리해주잖아. 편리하고.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뭐 헬스장, 독서실, 휘트니스,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춰놔가지고 편리하죠, 진짜. 예전에 진 것보다는. 원래 아파트를 진 거는 목적이 옛날에 6.25 전쟁 났을 때요. 그때 이제 집이 없고 막 피난민들 모여갖고 살 때 이제 좀 6.25 회복하고 이후에 나서 정부에서는 이 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집 없이 막 움막 짓고 사니까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정부도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공동으로 짓는 집 있잖아요. 아파트를 이제 그때 만들어서 도입을 해서 이제 줘준 거야. 그러니까 세대별로 해갖고 모여서 사니까 상당히 편한 거야. 근데 이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편의시설, 그다음에 보안,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CCTV가 다 돼 있으니까 개인 주택가 사는 위험하잖아요. 범죄도 많고 또 인프라들도 잘 돼 있잖아. 주변에 항상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의되는데 지금은 평수에 따라서 또 몇 평이 사냐 이거에 따라서 부의 또 기준을 따르고 또 어느 지역에 사냐 이거에 따라서 부의 기준으로 이제 보는 시대가 되는데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자, 아파트도 단점도 있어요. 그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층간소음, 그렇죠. 층간소음이 좀 심한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를 합니다. 내 집이면 팔아야 되냐? 안 팔리면 막 하죠.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기사에서도 위에 층간 칼로 찔러주고 그렇잖아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니까 못 하는 거야. 근데도 안 되니까 가가지고 그냥 찔러주겠다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요즘에 진 것들은 그나마 좀 잘 진다고 하는데도 그게 없어지진 않아. 이상하게 층간소음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민한 사람한테는 엄청 그게 큰 단점으로 보고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 단점. 경매를 이제 칠 때 이제 사는 거는 이제 우리 주거를 치지만 경매를 매입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자 단점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죠? 많이 하는 거야. 좋으니까 많이 드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찰가율이 높아. 낙찰가율이 높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못 받아. 싸게 못 받으니까 좀 뭐예요? 큰 차이를 못 보는 거지? 그게 이제 있어요. 장점은 제일 장점은 저거야.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
환가성이 좋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제일 환가성이 좋은 게 아파트. 이 단독주택 파는 거하고 아파트 파는 거 어느 게 쉽게 팔려요? 아파트가 쉽게 팔려요. 그래서 편리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는데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경매에서도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또 하나 이제 또 장점은 뭐냐면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이 쉬워요. 권리 분석이. 다른 물건들은 조금 봐야 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권리 분석이 제일 쉬워 아파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단점으로 많이들 온다. 그래도 돈 벌었던 건 우리가 아파트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오를 때는 이제 이만큼 팍 오르고 떨어질 때는 찔끔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팍 오르고 찔끔 떨어지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예전에 그 가격 샀을 때하고 한 10년 전, 20년 전 이게 돌아갔을 때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한번 보세요. 지역들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때 보면 야 그때 하나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이제 하실 거예요. 사셨던 분들은 그렇겠지만 그러면 이제 꾸준히 이게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있었지만 아파트 가격이 주룩주룩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재값도 엄청나게 올랐죠. 결국은 그게 분양가에도 반영이 되죠. 예전에 분양가가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촌에 아파트 분양가 500만원, 600만원 했거든요, 평당?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평당 분양가? 그 3천이에요, 3천. 새로 짓는 것들. 평당. 그러면 30평이면 33평이다. 그럼 분양가가 10억이야. 그죠? 여기 옛날에 이 동안구 쪽에 보면 여기 그 새로 짓는 것도 진흥이나 이 아파트 들어오는 것도 여기 앞에 융창지구 있잖아요. 여기도 다 10억이고 여기도 다 10억 하잖아요. 아까 우리 안현대교 앞에 짓는 거 있죠? 일반 분양. 매매도 그런 거. 조합 분양은 싸지. 옛날에 샀던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갖는 거고. 근데 미쳤다. 가격이 폭락할 거다 했는데 폭락하나요 지금? 분양 계속 올라가잖아. 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예요? 내가 말하는 문제는 사람의 수요가 계속 있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요. 그런데 우리 인구가 어떻게 자꾸 감소된단 말이에요. 감소.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입해줘야 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모이는 지역은 올라가고 빠지는 지역은 이거는 전부 떨어지고 이게 그래서 강약 이렇게 옥석을 가린다는 거죠. 쉽게 되는 지역, 모이는 지역 쪽으로. 여러분들도 아파트를 사실 때는 뭐 싸다고 이쪽에 많이 빠졌네.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인구가 빠질 거냐 유입될 거냐 이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계속 빠지는 지역이다 그러면 기대가치가 없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는 통계청 인구 이거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에서 그 지역 인구수 차도 나와. 그 통계를 쭉 내는 그 구분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이 판단. 그리고 제일 그래도 계속 유입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잖아. 무슨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들이 계속 일자리 들어오고 이렇게 그럼 서울은 계속 그 오르는 게 그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프라들이 모든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강남 불편하는 말도 있듯이 오르는 쪽
쪽은 계속 오를 것이고 떨어지는 쪽은 계속 떨어질 거다. 아파트를 보시는데 아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입지예요. 입지. 어느 지역 그걸 할 거냐. 입지. 그 다음에가 입지 다음에 규모. 파이가 크냐 작으냐. 세대수 있죠. 세대수를 보고 세대수가 대단지냐 나홀로 아파트냐. 대단지일수록 좋은 거. 자, 이건 입지와 세대수 기본적인 거. 동과 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나죠. 동에 따라서 뭐 방향이 북향이다, 남향이다, 서향이다. 그다음에 층이 1층이다, 중하층이다, 고층이다. 뷰가 꽉 막혔다, 트였다. 이 차이에 따라 있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뭐 뷰 따지면 한강 조망이 보인다, 안 보인다 했다. 피가 억대가 또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지에 다 들어간 것이 이제 학군, 생활편의 시설, 교통. 입지를 또 따지면 돼요. 교통이 좋다, 학군이 좋다, 주변에 생활시설이 좋다. 이 입지. 이거는 이제 했던 얘기들 읽어보시면 되고. 개발 계획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인지 빠져나가는 지역인지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잘 팔리겠는가? 살 때는 좋아. 내가 좋아. 야, 이건 내 스타일이야. 주변에 공기도 쾌적하고, 야, 이게 새소리도 들리고, 이건 전원주택에 있는 아파트네. 야, 너무 좋아. 했는데 본인만 좋아. 딴 사람들은 잘 안 좋아요. 그 아파트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사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말해서 잘 팔리겠는가? 잘 팔리는 거세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걸 뭘 해야 돼요? 매매가 아니고 임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잘 팔리겠는가를 보는데 매입 후 잘 팔릴 수 있는 거를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잘 팔리는 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어요? 이 아파트가 잘 팔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건 거래수를 보는데 잘 팔렸는지. 그죠? 실거래가가 우리 다 뜨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에 보니까 야, 요즘 비수기인데도 거래가 좀 있네. 거래가 이 동네는 그래도 많이들 사고 파는구나. 나중에 내가 팔아도 뭐 팔리는데 큰 문제는 어려움이 없겠다. 근데 어때 보니까 1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어. 뭐 세대가 지금 건 좀 그렇다 하지만 세대가 좀 있는데도 없어. 야,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대가 지글수록 잘 안 팔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세대가 짓기 때문에 그래. 짓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뭐 잘 되는 데가 있으면은 선호하는 데는 잘 팔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투자는요,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요? 중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시면.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면은 뭐가 걸리냐면 세금이 수익을 뭐 내가 받는 금액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절반 이상은 세금이 뛰잖아요. 내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근데 내가 무주택자인데 요거를 1년 이내에 팔아. 그럼 세금을 몇 프로 내요? 네? 무주택자 그럼 50%. 내가 1주택자야. 그럼 70%. 이러네요. 근데 내가 무주택자인데 2년 있다 팔아. 그럼 세금 아예 없어. 차이네. 훨씬 재테크죠. 재테크 세금은. 근데 그 세금이 양도소득세. 네. 그 세금은 내가 2억에 사갖고 3억에 팔았어. 1억의 차이를 받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한 세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70%를 물려. 1년 내에 팔면. 남는 게 없죠. 2년 있다 팔면 비과세. 2년 있다 팔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무주택이면 1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2년만 보유하시면 돼. 실거주 안 해도 돼. 이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조정지역 특이지역에서 실거주가 있어요. 근데 실거주 아니니까 2년만 세를 주는 거야. 전세를 주고 2년 있다가 파시면 돼.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야. 팔고 차익공을 갖고 새로 또 하나 사갖고 큰 평수 좀 큰 걸로 또 이거 돈 저희 내가 판 돈으로 좀 목돈이 생겼잖아요. 그걸 좀 더 큰 걸 사. 아니면 2개 사. 그만한 걸 또 경매. 이제 세 주면 전세 주면 얼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갭이 지은 것들 그런 걸로 좀 사시면은 내 목돈이 없으니까 안 드니까 많이 사놓고 보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주택이다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도 하나를 사시는 거야. 하나 사시면 처분 조건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1주택이면은 내가 2주택을 샀어. 두 번째 주택을 샀으면 이 주택을 산 날로부터 내 먼저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은 요거 비과세예요. 내가 비과세. 그러면 내가 요 주택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요 주택을 A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경매로 하나 또 샀어. 주택을. 그러면 요 주택이 2주택이 제가 지금 2주택이 됐잖아요. 그럼 요 주택을 3년 이내에 파시면 된다. 3년 이내에 파시고 비과세야. 3년 이내에 팔았죠? 요 주택 취득하고 2년은 보유해야 되고 당연히 요 주택 2년 보유해야 되고. 자, 요 주택 다시 요 주택을 내가 구입을 했어. 1년이 지나서 요거 경매를 하나 샀어. 요건 2년이 있다가 팔면 요건 3년 2년 보유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그럼 요 주택만 남았죠? 요거 2년 보유됐죠? 2년 보유 요거 팔면 요것도 비과세. 이런 식으로. 또 요거 남았으면 또 새로운 걸 주택하고 요거 3년 이내 팔고. 그러니까 갈아타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 보유하는 중장기로. 차별화 투자. 아파트는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경매에서. 많이 오잖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똑같다는 건가? 많이 오니까 낙찰가율이 높아가지고 제가 싸게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물건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경쟁률이 줄어요. 어떤 물건이 줄어냐면은 경쟁이 덜한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것들은 많이들 못해.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대형 평수. 일반적으로 소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막 50평, 60평, 70평 이런 것도 잘 안 하시잖아. 이제 부담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실제로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낙찰가율도 소형 평수보다 좀 낮아요.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 하자 있는 물건은 대부분 이제 선순위 임차인 있잖아요. 가장 임차인이라고 해요. 진짜 임차인이 아닌 가장 임차인이 있어서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걸로 알고 입찰을 안 해. 근데 그 임차인이 가짜야. 그러면은 내가 딴 사람들보다 제끼고 유리하게 저가를 받는 거죠. 위치권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차별로 투자 저가에 매입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아파트를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돼요? 할 때 물건 사항 체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입지를 본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입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입지 다음에 이 규모, 세대수. 입지는 역세권, 그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생활환경, 학군, 혐오시설, 지금 개발계획, 요거죠. 이게 입지를 논하는 요소죠. 단지 세대수, 일반적으로 대단지라고 그러면은, 한 1000세대를 대단지라고 하는데, 한 500세대도 단지가 큰 거예요. 500세대 이상. 이 정도. 그 아파트도 브랜드도 많아가지고, 브랜드도. 그 다음에 보는 게, 층수, 방향, 복도식, 계단식. 그 다음에 조망이 나오냐, 아니면 해가 잘 들어오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아야 되는 게 주차 대수. 한 집에 주차가 몇 대가 되냐. 그리고, 주차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가. 요즘 짓는 것들은 지하주차가 싹 깔아갖고 널널해지는데 예전에는 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갖고 지상에다가 어떻게 해요? 개구 주차를 하거나 밀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 연도, 이게 언제 진 거냐? 이걸 뭘 본다고? 이건 사용 승인 일자를 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관리비. 이 관리비라는 게 어떤 아파트는 조금 나온다, 어떤 때는 많이 나와. 같은 평형인데도. 이게 세대수가 크면 조금 나오고, 세대수가 좁으면 작으면 관리 좀 많이 나옵니다. 시세. 이거는 시세하라고 하는데, 매매, 전세, 월세 나오는데, 부동산에다가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는 내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내가 아파트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자, 이 아파트, 지금, 금매로 싸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면 사요? 요 30평 아파트, 금매로. 한 중간층으로 입주할 건데, 금매로 싸게 살 수, 얼마 정도 살 수 있어요? 물어보면 나오죠. 금매로 살 수 있는 이 정도면 시세보다 좀 싼 게 이거구나. 자, 그럼 내가 아파트 한 중간층으로 요거 내놓으면 얼마, 중간층으로 30평 요거 내놓으면 얼마나 팔리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 물건 잡으려고 좋게 내기든지 이렇게 낮게 내기든지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이 틀릴 수가 있어. 사는 경우와 파는 경우가 한 것이 때문에. 살려고 할 때는 이제 막 이게 물건이 없어갖고 가격이 이 가격은 저기 정말 싼 거다 라고 하는데 팔 때는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이 정도 더 낮게 내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권리사항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대지권 배웠죠? 지난 시간에? 대지권이 있다 없다? 토지 별도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다 없다? 이거.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아파트는. 다음에 이제 빌라를 볼게요. 빌라도 많이 하죠. 빌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껌 대신다. 아파트가 좀 비싸잖아요. 아파트 대신에 이제 빌라를 많이들 하시는데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게 그 빌라예요, 사실. 빌라는 자금이 뭐 3천만 원도 할 수 있고요, 5천만 원도 할 수 있고, 그 비싼 거는 또 아파트 이상도 비싼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데 비싸다고 아무나 투자하면요, 그게 싼 만큼의 가치를 해요, 다. 그게 뭐 그 정도짜리예요. 그래서 이런 빌라가 투자할 때는 잘 투자하셔야 돼요. 어떤 빌라 투자해야 되냐면 이런 빌라에 투자하셔야 돼요. 어디? 이게 재개발 재건축 있죠? 예정인데.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지역. 이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에는요,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이런 쪽은 내가
노후되니까 가격이 싸가지고 저가에 이제 매입을 하고 전세를 주고 있다가 이게 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가격이 확 뛰죠. 이 일반적인 견이죠. 우리 멀리 볼 것도 없고, 안양에서는 이미 동안구 쪽에서는 이쪽으로 아파트를 드니까 동안구에서는 저쪽으로 빌라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수천마을. 그렇죠. 거기 수천마을. 비산동이 좀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그럼 저쪽에 우리 그 인도 쪽에 관양동 쪽. 그거 우리 10년 전에만 한번 보세요. 거기. 동안구 쪽에서는 거기가 빌라가 많았고 가격이 제일 쌌어요. 만안구는 또 저쪽에도 있죠. 만안구 일단 간단한 사례로. 그런데 여기가 인덕원이 GTX 들어온다,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인동선이 월판선이 들어온다. 그들이 엄청나게 핫해지고, 또 이쪽에서도 빌라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수천마을. 거기도 월판선이 들어온다. 또 그다음에 그 노후된 다 주변 빌라들이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다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비산동 사원주 타워가 엄청나게. 그럼 완전히 바뀌죠. 그 수천마을 쪽은 사실 워낙 빌라들이 많고 노후되고 얘네 좀 못 사는 동네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자격증을 따면 이제 연습하러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이제 중개하려면 연습하려면 빌라 이런 걸 가가지고 그런 엄청나게 거기는 그 빌라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그런데 완전 거기가 개가천선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빌라를 예를 들면 그때 1억 밑으로 엄청 많았던 게 지금은 개발되는 쪽은요 지금 4, 5억조예요. 진짜 물어보세요. 시세 살 수 있는 게 지하 같은 경우에는 4, 5천이면 살던 게 지금은 그것도 몇 억씩 가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아직 재개발이 발표가 안 된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 인구가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경매로 이렇게 사두시고 그냥 세 주고 기다리시고 기다렸다가 내 돈 들어갈 거 없잖아. 빨리 좀 해주면 그리고 기다렸다가 갖고 계시고 빌라는 그렇게 해야지 돈이 돼요. 근데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돈이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사셔야 돼요. 단기로 하시는 건 단기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사시는데 이때는 썩빌 같은 거 있죠. 썩은 빌라라고 그러죠. 썩빌 이런 거를 사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직접 살 거 아니잖아. 임대 줘야 되면 임대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수리가 안 되면 안 팔려요. 수리 비용 생각해서 사야 돼. 해놓고 세를 주면 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세를 많이 받으면요 매매 가격도 올라가요. 많이 받을 수가 있어. 매매 가격도. 주로 쉽게 보는 게 빌라가 이렇게 재개발이 없는 지역들, 수요가 많은 지역들 보면 새로 지은 빌라들이 있고 안 지은 빌라들이 있어요. 썩 빌라들이 있어요. 그 옆에 새로 신축 지은 게 있으면 주인이 하나 싸매고 새로 지은 것들도 있거든. 그러면 이 새로 지은 빌라 가격을 보는 거예요. 여기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 그럼 내가 나오는 썩빌 빌라 가격이 보니까 야, 이 정도의 전세는 얘는 2억 받고 월세는 1000에 70 받는다. 얘기를. 근데 내가 여기를 샀을 때는 똑같은 평형인데 얘는 전세는 지금 뭐 반값이다. 전세는 1억, 월세는 한 35, 이 정도 한다. 그럼 내가 여기다 투자를 사가지고 한 2천만 원 싹 수리해 나왔을 때는 비슷하게 받는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게 사가지고. 한 1억에 사가지고 한 2천만 원 투자해서 이렇게 싹 전세 놓으면 그 이상도 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있죠. 신축 빌라 가격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게 메이프, 슈가 임대하고 저는 이렇게 팔 수 있다면 임대한다면 괜찮아요. 장기 보유하실 거는 이런 것들 이제 그 오래 가져가실 것들을 재개발 재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냐면 그 해당 시청 있죠. 홈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진행 단계, 그 다음에 조합 사무실 번호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 지역. 서울에서도 금천구 쪽에 있는 재개발 있는 거를 그 지역 거를 좀 정보를 얻고 싶다 하면 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거기 그거 이제 공시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된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거는 조합 사무실에 가서 그 조합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꼭 경매 물건이든 매매 물건이든 조합 사무실에 꼭 가셔서 내가 이 물건을 받을 때 조합원이 승계가 되냐, 몇 평짜리를 받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궁금하시면 다 물어보시다. 중요 체크 포인트, 빌라에서 체크할 사항이에요. 이것도 입지예요, 입지. 빌라도 입지. 여기는 이제 오래된 빌라일수록 대지 지분이 있죠. 요거를 좀 잘 보세요. 대지 지분이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재건축할 때는 뭐 이게 땅값을 치니까 건물값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당 빌라에 대한 방 개수, 누수 여부, 옥상 방수 여부, 공용 부분 관리 상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빌라를 가지고 내가 좀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놓다 아니면 매매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요게 또 보셔야 돼요. 임대를 놓을 때는 방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있다면은 또 방이 좀 많은 것을 또 유리해요. 선호하는 게. 또 어쩌면 또 작아도 넓은 방이 있어도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방 개수와 또 누수 여부. 오래된 것들은 누수가 꼭 있어요. 누수가. 주로 누수는 이제 옥상에서 이제 누수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또 벽을 타서 벽에서도 이렇게 누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수를 하거나 페인트를 좀 이렇게 칠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꼭 올라가 보시라는데, 해당 빌라 몇 호 경매 나오는 걸 보면 특히 맨 2층에 지금 꼭 가보셔야 돼요. 옥상 부분.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왜 이렇게 다 방수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벽이 다 그 크랙이 가고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는 말이에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 우편함이나 이런 그 복도 있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공용 부분 관리한 상태, 그런 것도 이제 잘 보셔야지. 이게 지저분하게 막 나와 있잖아요. 막 쓰레기도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러면요 임대가 잘 안 나가. 팔리는 것도 잘 안 팔려. 그러면 관리 상태를 좀 잘 해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망과 일조 또 중요하죠. 해가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거하고. 주차 가능한 지역, 주차장이 있냐, 건축년도 이거 몇 살인데,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고 있다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매입을 하면 내가 조합원이 승계가 되냐, 이걸 확인하시. 시세 알아보시고. 똑같아요. 권리사항에서는 대리권, 유무와 대지별도 임대차는 주택입니까?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 물건 보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세대가 가구로 쪼개서 사는 다가구주택이 있다 그랬어요. 다가구주택.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많이들 선호하는 것은 노후에 내가 은퇴해서, 나이 먹고 은퇴해서 다가구주택을 하나 갖고 거기에 여러 세대들 세를 놔서 임대 수익을 받는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이 중요해요. 잘 나오는 다가구. 세대의 수업 경매물건 이제 보시면 찾아보시면 다가구 주택에서 수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고 되게 지저분한 게 있고 아니면 신축급 되어 있는 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세가 거기까지 잘 나가요. 월세 전세 잘 맞춰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 수익률이 중요한데 자, 이 임대 수익률을 시세를 꼭 알아보셔서 요건 전세 월세 얼마 받을까 이걸 잘 따져서 임대 수익률을 판단합니다. 그 임대 수익이 높아야지 매매하기 좋고요. 매매 가격을 높게 받아요. 임대 수익률이 낮으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떨어져요. 잘 팔고 싶으면요 임대 수익을 높여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가 잘 들어오게끔 관리를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라 다가주택은 관리가 잘 돼 있는 걸 그대로 사줬지만 관리가 안 돼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높여서 팔아도 좋다 이거예요.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싸게 사야 돼. 일단 경매료 싸게 사서 수리비를 내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예상해놓고 그래놓고 임대 수익 세는 거예요. 물건마다 다 다르겠죠. 아 저거는 수리할 것도 없네. 아 저거 수리비가 좀 들겠다. 이 정도 하면 세 이름 받겠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부딪히고 다 해. 지금 처음부터 다 하셨으면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거 다 해. 자, 그러면 이 다운주택은 단독주택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그냥 신축 단독주택이 있을 텐데 뭐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보다 땅값이죠. 오래된 걸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그 기계하고 사는 건데 이것들도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인데 단독주택은 땅값이야. 그러면 빌라보다도 여기에서 재개발 혜택을 더 많이 줘. 혜택을 준다는 거는 입주권을 2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추가 본다고 뭐 안 된다 같은 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돌려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에서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거잖아요. 이런 걸 또 사시면은 이거는 재개발할 때 상가 딱지, 상가 입주권, 주택 입주권 2개를 줘요. 그 여기 그 내선동 아시죠? 의암시 내선동에 그 재개발이 가나다라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나구역은 이제 해제가 됐고 가나다라 지금 다 짓고 올해 내년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지금 나구역이 올해 작년에 분양을 했구나. 작년에 분양을 했는데 퍼스빌 거기에는 상가주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가주택.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가주택이 그게 뭐 그렇게 그대로 비싸지 않는데 그게 재개발되면서부터 하는 게 상가나 아파트 하나 다 지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엄청 큰 거죠. 그 물건이 한번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가주택이 나온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상가가 나왔어. 상가가 나왔는데 그 무도장 상가 있어요. 무도장 5층 면적이 크니까 이 사람이 상가 만들기가 주택하고 이 상가 값지를 같이 준 거야. 2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경매로 나왔다가 이 사람이 안 넘기려고 계속 매매를 해서 결국 취하했어요. 누가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사놓으셨으면 이렇게 2개를 다 받을 수 있다. 큰 거를. 일반적으로는 상가주택을 사면 상가 하나, 주택수당 이렇게 받는 요 단독주택은요,
시내를 벗어난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지방의 단독주택 살 때.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게 안 되는 데도 많고.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산사태 있죠. 이제 전원에 산다 해서 이제 그 자연인 좋아하시잖아요. 남자분들. 자연인 되어가지고. 이제 그 은퇴해서 공유적으로 살래. 자연인 가시는데. 근데 너무 그 산소에 가시면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산사태가 확 쓸리고 강 보기 좋다고 강 앞에 이렇게 세잖아요. 강이 범람해갖고 쓸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런 데 조심해요. 홍수, 자연재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경쟁이 덜한 지역, 시세율이 많이 저렴한 물건 이런 거는 잘 찾으신다면 좀 더 저가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걸 경쟁이 덜한 지역,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한 거. 지방, 그죠? 지방에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다 하는 막 50% 이상 빠르다. 싸. 그런데 이런 물건은 많이 싸서 시세 차이 볼 수 있는데 뭘 보라 그랬죠? 이런 물건 매입할 때 항상 잘 팔릴 수 있는 것 있을까? 이거 뭐죠? 잘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중요한 체크 포인트, 요것도 입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주차 가능한지, 건축연도, 시세, 이거 보시는 거고, 나와 있는 대로. 자, 권리사항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건 건축물 등을 띄워봐서 이관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차, 각 호수별 임대차 내역, 이게 또 중요해요. 다가구주택은 각 호수별 임대차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또 중요하고요. 요 금액들이 내가 인수하냐 안 하냐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심지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요, 진입도로 확보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시골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다 있긴 있는데 이 도로가 지적들을 띄워보니까 도로로 안 돼 있어. 그리고 우선 전으로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이제 도로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데는 도로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사도야, 사도. 개인 그 동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낮춰받아 하고 이 집을 살라니까 이게 내 땅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또 사용료를 내라 그랬는지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시골에는 터세를 행사한다 그랬고 그러면서 전에 사람 이런 적이 없이 썼는데 왜 이거 못 쓰게 해요? 내 맘이야. 너는 걔는 그냥 그렇게 주면 너는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 사용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걸리지 않게 사전에 지방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골주택 잘 보시면 도로, 진입도로